직사각형 ABCD를 주었고 AB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4개의 점이 있고 CD 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5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보면은 왼쪽에 4개랑 오른쪽에 4개를 잡아서 1대1로 연결을 하는데 내선분에 의해서 생기는 교점이 2개 이하일 확률이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6건을 쓸 건데요. 전체 확률 중에서 일단 1대1 댕이니까 5P4 한 다음에 여기 5개 중에서 4개를 잡아서 그냥 연결합니다. 5개 중 4개로 나눈다. 나눠서 한 가지의 경우로 대응시키는, 그러니까 교점이 없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교점이 한 개 나오는 경우를 이제 계산할 겁니다. 자, 그 경우 이거 라지 A라고 쓸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교점이 하나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 자, 이제 옆에다 쓸게요. 첫 번째, 자 우리는 교점이 하나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겠다. 왼쪽에 있는 일정한 간격의 점들을 1, 2, 3, 4라고 쓰고 여기 사이를 5, 6, 7, 8, 9라고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자 모양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게 하냐면 이렇게 나오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요로 이렇게 갑니다. 얘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F2보다 그러니까 F2보다 F1이 커서 2와 1 사이에 X자 모양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이 F2가 5라면 하나, 둘, 세 개가 이 4개에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C3.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왜 4C3이라고 했냐면 2가 5로 가는데 X자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이렇게 6으로 가면 얘네들은 셋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고 얘가 7로 가면 요 한 가지로 가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6, 7, 8, 9와 F1, F3, F4의 대응이 있어서 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했을 때 가령 뭐 예를 들어서 3개가 이렇게 선택됐다고 합시다. 그 선택이 되면 뭐 갈 방향성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야 교점이 하나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4개 중 요 남은 3개의 개수에서 뽑기만 해야 된다. 배열을 하면 안 된다. 뽑기만 해서 X자 모양이 딱 하나만 나오게끔 해라. 이거를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쉬워집니다. 조금씩 쉬워져요. 그래서 2와 1을 갖고서 X자 모양을 만든 거예요. 제가 2와 1을 갖고선 이렇게 X자 모양 교점이 하나가 나오도록 만들었다. 즉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F2가 5일 때 이거 개수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F2가 만약에 6입니다. F2가 만약에 6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1 이제 이거 거쳐서 가야 되는데 여기 남은 게 3개가 남았죠. 이 3개와 3개에 대해서 대응을 시키면 됩니다. 대응을 시키면 돼요. 뽑기만 해라. 뽑은 다음엔 갈 곳이 어떻다? 이렇게 정해졌다. 그래서 F2와 F1 간에 X자 모양으로 교점이 나오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5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거의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갈 텐데요. 이번에는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에 대해서 이제 저는 2와 3으로 X자 모양을 만들 겁니다. 2와 3으로 이렇게 X자 모양을 만들겠다. X자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표현을 한다면은 F3이 F2보다 작은 상황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F2, F3이 자 F2, F3이요.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1이 갈 곳은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X자 모양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 숨통을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F3이 6일 수 있고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F3이 6인 경우로 봅시다. 이렇게 되면 F1이 갈 곳은 정해져 있고요. 한 가지로 이제 얘가 뚫고 가야 되는데 여긴 2개고 여기 3개죠. 3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3C 2가지가 나온다. 3개 중 2개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령 뭐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러면 2는 7로 가야 되고 4는 8로 가야 되면서 교점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F3이 6일 수도 있고 F3이 7일 수도 있습니다. F3이 7이에요. 만약에 F3이 7이라면 F3이 이렇게 7로 이렇게 갔다면 얘네 둘은 여기 2개로 대응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4는 8 또는 9로 가면 됩니다. 1이 해서 이때 가지수도 5가지가 된다. 뭐 이제 조금 빨리 해볼까요? 이 칸이 있나? 조금 빨리 가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제가 1과 2, 2와 3 그러면 3과 4도 뭐 X자 모양으로 갈 수 있겠죠? 3과 4도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간다라고 하면 3과 4가 X자 모양으로 가는 것은 1과 2가 X자 모양으로 가는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5가지다. 대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1과 2가 X자 모양을 만나는 게 있었죠. 그거나 3과 4가 X자 모양을 만나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5가지라고 하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 3개가요. 이 1, 2, 3이라고 하는 이 3개가 예를 들어서 5, 6, 7과 만날 때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보세요. 간격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여기 간격 일정하죠. 그리고 여기 간격도 일정합니다. 일정하다는 표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해 줄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가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길이만큼 여기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녹색 길이만큼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지금 색깔로 표현했다시피 얘가 여기로 갑니다. 3이 5로 가요. 그리고 3이 6으로 갑니다. 2가 6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녹색만큼 올라가고 녹색만큼 내려가게 되면 얘와 얘를 연결했을 때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이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4는 갈 수 있는 곳이 8과 9 2가지가 있겠죠. 8과 9로 있을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1, 2, 3, 4, 5, 6, 7, 8, 9인데 지금 여기서 1, 2, 3이 5, 6, 7가 묶인 것처럼 또 어디도 묶일 수 있냐면 이때는 2가지인데요. 얘네와 묶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로 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지금 요 녹색만큼 그러니까 녹색인가 보라색 그리고 여기를 녹색이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녹색으로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얘와 얘를 연결하면 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는 갈 곳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묶었냐면 1, 2, 3을 묶었어요. 이렇게 1, 2, 3을 하나로 묶었을 때 나오는 가지수가 이렇게 3가지가 나왔다 이런 얘긴데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묶을 수 있는 애가 1, 2, 3만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1, 2, 3, 4, 5, 6, 7, 8, 9라고 하면 1, 2, 3을 묶었으면 이제 2, 3, 4도 묶을 수 있겠죠. 2, 3, 4를 묶어가지고 얘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1이 갈 곳은 남겨놔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으면 갈 곳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제가 똑같은 방식이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한 칸 올라갔는데 또 한 칸 올라가요. 얘가 한 칸 내려갔는데 또 한 칸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1이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마지막 하나는 더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1과 2와 3과 4가 있고 그 다음에 5, 6, 7, 8, 9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걷고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를 블루, 여기를 그린으로 본다면 얘가 또 한 칸 올라가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날 수 있는 거죠. 또 한 칸 올라가고 한 칸 내려가면서 연결하면 얘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 거냐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과 2 X자 모양에서 다섯 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와 3 X자 모양에서 다섯 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3과 4의 X자 모양에서 다섯 가지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씩 묶어가지고 1, 2, 3 묶었을 때 세 가지. 그 다음에 2, 3, 4 묶었을 때 또 세 가지. 그 다음에 1, 2, 3, 4를 왼쪽을 다 묶었을 때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3, 5, 15. 15에다가 얼마죠? 15에다가 8, 23이 되네요. 여기 23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답은 1 빼기 5P4가 120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4개만 뽑아서 교점이 아무것도 안 생기게 하는 게 5가지. 교점이 하나 생기도록 한 것이 23가지라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ABCD. 걔네들 ABCD라는 학생이 받은 뭐 공의 개수로 갈까요? 여기 공이라고 써있나? 잠깐만요. 공인가 이게? 아, 사인펜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A가 받은 사인펜의 개수, B가 받은 사인펜 개수, C가 받은 거, D가 받은 게 총 14개인데 얘네들이 한 개 이상이지만 9개 이하여야 됩니다. 한 개 이상이지만 9개 이하여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는 더하기가 13개 있죠. 13개의 더하기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커트하면 4개로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뭘 뺍니다. 뭘 빼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하나가 10 이상이면 이 조건 모순나죠. 그래서 내 문자 중에서 한 녀석이 10 이상이었다. 그러면 그게 가령 예를 들어 A였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10 이상이니까 A 빼기 9를 하게 되면 1 이상이 되죠. 그리고 B, C, D 한 다음에 이제 9를 뺀 상태니까 5가 되죠. 그러면은 더하기가 4개 있는데 더하기가 4개 있는데 3번을 커트하면 4개가 되죠. 4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인데요. 여기서 제가 커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면 하나, 둘, 셋, 4개로 되니까. 그래서 저는 4개의 더하기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커트해라. 그럼 4개의 수에 대응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저는 관화 조건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런데 또 모두 제외를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모두 홀수계를 갖는 경우가 생겼다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계여야 되는데 모두 홀수계인 경우 모두 홀수계를 갖는 경우가 있다면 A라는 문자는 2A- 빼기 1, B도 이렇게 되고 C도 이렇고 D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A, B, C, D인데 이게 14입니다. 14예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A-, B-, C-, D-는 전부 1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2로 묶어서 정리하면은 4가 넘어가서 18이 될 거고,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9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뜻이냐면, 8개의 더하기 중에서 8개의 더하기 중에서 3개를 뽑아 커트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경우까지도 빼야 된다. 정리해 봅시다. 이거 정리해 보면 일단 1 이상이다라는 것만 주목해서 전체 경우를 생각했어요. 그중 1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만약 있다면 그 경우는 빼야 된다. 그래서 그걸 빼는 과정을 보여줬고요. 그 중에서 다시 적어도 하나가 짝수게 되니까 모두 홀수계인 경우, 이것 가도 만족했고 나도 만족했지만 모두 모두 홀수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왜냐하면 그게 왜 가능하냐면 홀수가 짝수계일 때는 이렇게 짝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들을 빼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는 시그마가 있는데 이 시그마가 3부터 10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바꿀게요. 이걸 바꿔서 여기를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2K. 그럼 이때는 2부터겠죠. 2부터 5까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써서 1부터 4까지. 그러면 이렇게 홀짝성을 나눴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유를 댈 수 있어야죠. 이 문제 보면 뽑혔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잘 안 보이는데 세 수의 합이 홀수랬어요. 3개라는 홀수가 있는데 걔네들의 합이 홀수다. 이 말은 뽑힌 수들이 세 수의 합이 홀수라는 뜻은 홀수에 뽑혔다는 얘긴데 여기서처럼 2K라고 합시다. 1부터 2K라고 합시다. 1부터 2K까지의 수들은 홀수가 몇 개 있죠? 정확하게 K개 있습니다. 그리고 짝수도 K개 있어요. 그러므로 홀수가 홀수계가 되려면 이 K개의 홀수와 K개의 짝수가 있는데 밑에 떴을까요? K개의 홀수에서 1개를 뽑고 K개의 짝수에서 2개를 뽑거나 혹은 K개의 홀수에서 3개를 뽑게 돼요. 즉 뽑는 개수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경우고요. 전체 경우는 뭡니까? 2K개죠. 2K개 중 3개를 뽑을 때 이처럼 홀수가 1개 뽑히거나 홀수가 3개 뽑힐 때 세수합이 홀수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예를 한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나눌까? 이제 저는 예를 할 건데 이렇게 전체 개수가 이렇게 돼버리면 홀수의 개수가 K개가 아니라 K 플러스 1개가 됩니다. 짝수는 여전히 K개지만 그렇게 봤을 때 여기 K개였는데 여기는 K 플러스 1개가 되고요. 여기는 K개가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이제 하게 되면 여기다 쓸까요? 얘랑 좀 비교를 하는 느낌으로 여기다 써보면 전체 2K 플러스 1개 중 3개 뽑는데 홀수가 지금 K 플러스 1개죠. K 플러스 1개의 홀수에서 하나를 뽑고 K개의 짝수에서 2개를 뽑거나 아니면 K 플러스 1개에서 3개를 뽑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끝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당장 봐도 여기 패턴 이게 n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세요. 만약 여기가 n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2분의 n이지만 얘를 n이라고 했을 때 얘는 2분의 n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끝나는 이 n에 대한 홀짝성을 분류해야 된다.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하는 건 제가 생략하겠지만 왜 이렇게 홀짝성으로 나눴는가? 끝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홀수계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래서 홀짝성으로 꼭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3스텝 문제라서 다소 복잡한 면이 있는데 이것의 수능 특강이라는 것 자체가 3스텝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난이도를 떠서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잡한 계산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접근하는가, 왜 홀짝성을 분류하는가, 그런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췄고요. 앞에 있는 문제들도 그런 의미로서는 좋은 문제들이다.